저는 태공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다가 지웠는데 보고 싶다 해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묘하게 사람들이 노화가 들어가면서 지감의 영역에서 떨어지는 거 하고 근육에서 특히 말단에 이 손목하고 팔굽 사이에 이 부분이 이렇게 쥐듯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발목에서 종아리 뒷부분이 굳어지면서 점핑이 안 돼요. 젊었을 때 아이들 뛰듯이 이렇게 러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육의 탄성이, 장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게 혈관의 이야기예요. 사실 혈관의 장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발을 끌듯이 걸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크게 걸으라 하고 운동을 해서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운동을 동적인 운동만 계속해서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능력은 커지지만 그 오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면 한계가 생겨요.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도 키우지만 그런 부분을 잘 풀어서 동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근육이 부들부들하고 탁 쥐면 탄성이 생기고, 또 발목에서 점핑이 되고 뛰어내려서 착지할 때 무릎이나 이런 영역에 몸 전체의 그 관절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면 자기 키 높이에서 딱 뛰어내렸을 때 나이 든 사람은 이런데 무릎에 충격이 와서 문제가 생겨요. 젊은 애들은 그 점핑이 되거든. 스님이 연습도 하지만 실제로 동적인 운동이 하루 8시간 정도, 실제로 나가서 한 12시간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운전하는 시간 빼고는 한 8시간 정도 그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식품을 먹고 관절 마디 이런 데 이렇게 예전에 스님이 이야기한 별빛 끼고 또 발목 이런 근육을 만져주는 이런 시간이 거의 틈나는 대로 하루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좌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정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게 주어지지가 않아.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영역으로 들려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부러워하는데 운동회나 이런 걸 하지 못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연을 지어서 그냥 인과일 뿐이에요. 무슨 뭐 대단하게 어디서 어느 날 아침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인연을 지어서 그 인과에 이른다. 그리고 스님이 가끔 영상을 올릴 때 어떤 음성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의 파동을, 마음을 일으킬 때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서 그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영상을 지워버려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성적 그 영역에, 사실 이런 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묘하게 같은 그 성을 가진 형님들 중에서도 좀 그럴 수 있고, 또 같은 또래일 때는 아주 그게 심해요. 시비심이, 인간의 시비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보기 싫은 거야. 아니, 저는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젊어지는 것 같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시험을 보고 이런 커트라인 때문에 생겨나서, 공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스님이 정보를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시비심을 내서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냥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아요. 스님은 같이 이런 게 있으니까 공유하자고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고 그 이야기, 그래서 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하는 걸 보면 누가 볼 때는 그래, 눈물 날 만큼, 눈물이 흐를 만큼 그 삶에 완전히 투영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거라도 누구는 거기서 3분의 1 정도의 그 삶에서도 아,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또 거기에서 교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생기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 각자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어쨌든 그래서 근육의 영역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마음도 지감도 확장을 이루지만 근육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 또 발목 있는 거, 또 우리 선체조라고 하는 거죠. 허리 트는 거, 뭐 이렇게 젖히는 거, 팔고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동적인 운동이 한 3시간 들어가 주면 1시간 정도는 정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또 자선하고 또는 이런 선정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좀 조화롭게 해야 돼. 그래서 동진이라는 영역이 근육을 강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강하게 되는데 동적인 걸로 치우치거나 정적으로 치우치면 조화롭지 못하면 뒤에 후유증이 생겨요. 정적으로 가면 근육의 퇴화나 관절이나 이런 영역에 동적인 활동이 제약이 생겨나고, 동적으로만 가면 처음에는 확장이라는 점, 뒤에 가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혈관에 스트레스 생기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늙어요. 그리고 그렇게 근육 운동을 막 하던 사람은 관절에 문제가 들어와요. 운동 많이 한 사람 나이 들어가서 점핑하고 오히려 그게 더 안 돼요. 예전에 젊었을 때 많이 써서 더 못 움직이고 그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스님이 전에 영상에서 예전에 그 암 환자들도 그렇고 어떤 부위에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뭐 1kg에서 1.5에서 2kg 정도 생성되어지고 분해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에서 그렇게 염증 물질로 변화되어지는 단백질 염기 변성에 의해서 모든 신체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식품이 그 영역을 딱 먹으면 팡 하고 해독을 하고 정화작용을 하고 또 새로운 세포 활성도를 깨우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먹는 것과 생각하는 감성적 요인하고 또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경쟁의 영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 어릴 때는 그런 경계가 없었는데 유치원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등수를 나누고 잘했다 못했다, 그 어찌 보면 잘못된 교육일 수 있어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으로 자꾸 통용이 되어지다 보면 칭찬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인생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교육 과정 안에 이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놓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현실 세계에 나와서도 누가 더 빨리 취업을 하고 뭐 차를 사고 누가 더 좋은 차를 사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뒤로 가면 의미가 없어져. 60 이후에는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당뇨가 있고 특히 당뇨 걸린 분들이 욕구 불만이 많아요. 몸은 자꾸 안 좋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거 많은데 몸이 못 버티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몸이 좋아지고 하면 그것도 사라져요. 그래서 몸 관리를 하라고 자꾸 스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그 더 몸이 안 좋아지면 이런 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돌아 앉아버리지. 어쨌든 스님하고 인연 있는 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왔고 회복하는 영역에 있다면 반드시 운동하는 영역하고 정적인 운동하고 또 참선, 기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적 영역에서는 스트레칭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에서도 예전에는 그 뭔지 모르고 하는 행동과 먹는 것들이 좋지 않은 몸에 해로운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슈퍼에이저라고 하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아주 많고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인연을 짓지 않으면 인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육도 풀어주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또 음악도 들어요. 음악 듣고 감성적으로도 컨트롤을 해서 좀 편안함에 조금 더 나아서 행복함에 조금 더 나아서 기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세포 활성화될 수 있는 감성적 요인이 점점 커지는 건 좋아요. 좀 여여해지고 감동하는 것이 제일 크죠. 바다에 가서 일출, 파도, 바람, 구름, 모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로운 영역의 느낌을 받아요. 월수금은 강릉을 가는데 꼭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제가 모래를 걸어요. 100m, 100m 이렇게 그래봐 5분도 안 걸려요. 한 10분? 파도 있는데 이렇게 갔다 오고 하는데 그 걸으면서 발에 그 모래의 지감, 또 바람, 파도 소리, 구름, 그 공간에 오히려 옆에 건물하고 이런 거는 몰라. 그 동화대, 그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에 딱 동화대 들어가요. 파도에서도 원적 개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파동, 그 파도의 울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살 땐가 그 튜브 있어요. 바다에 이런 튜브를 감고 그거를 끌어안고 막 파도를 한 몇 시간씩 타고 놀고 와서 저녁에 자려고 딱 누우면 몸이 하고 그 몸이 그 파도를 탔던 그 리듬에 그렇게 울려요. 그런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지감이 그 기억에 의해서
잠을 자는데도 파도가 웅웅 이렇게 그 쳤던 예전에 20살 그 시절에는 바다를 보러 텐트를 가지고 먹을 걸 싸서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또 기차를 한 2번,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그래서 바다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에 가서 볼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 영역에서 요즘 말하는 비서, 캠핑 이게 굉장히 다 짐을 들고 그 무거운 텐트를 그렇게 기차 타고 여행을 했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 차 몰고 한 번에 가죠. 물론 캠핑카라고 그런 걸 끌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문득 그 모래를 걸을 때 그런 옛날의 그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소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그런 기억들이 잔상으로 들어와요. 젊었을 때 지감을 자꾸 떠올려요. 어릴 때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관조해서 보아주는 건 좋아요. 마음의 방향이. 기억이 나지 않고 노화란 영역으로 들어갈 때 기억의 어떤 그 작동 방식 자체가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지감을 확장하고 기억도 바꾸고 새로운 영역에 무언가 배울 때 새로운 영역을 배울 때 뇌에서는 흥미롭고 또 뇌의 활동성이 높아져요. 그게 젊은 영역으로 들어갈 때 도움이 돼요. 감성적 영역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육체적 영역에서는 스님이 식품은 절대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헌이나 다른 영역에서 3, 40대 모습으로 90벽을 갖다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대단한 무언가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한 부분에서는 뭐 보톡스를 맞든 뭐를 하든 현대과학으로 젊은 영역이 있으면 혈관이 있고 아니면 몸이 좋으면 얼굴이 늙어 있고 또 다른 영역이 있으면 육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인식은 막 나는 젊어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 몸은 벌써 스트레스 받아서 늙음의 영역을 들어가 있어요. 스님이 이리 이야기하는 것은 스님이 지금 10년 이상 식품을 먹어왔고 진행을 하오면서 기록이면서 같이 가려고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시비심을 갖지 마라. 본인들 딴 거 하고 많이 놀 때 스님은 죽을 만큼 힘든 영역을 지나왔고 또 그런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공유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하고 3톤 정도를 들었다 놨다 하고 단 10분의 영역이 하루의 영역에서 가서 바닷가 10분 걷는 것이 오히려 하루 크기로 이야기하면 운동하는 영역이 요만하고요. 그 10분 걷는 게 이만해요. 심플하게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면의 영역도 그렇고 젊어지는 영역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한 발씩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대의 나의 젊은 모습과 사랑하는 그런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한 발 나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굉장히 충실하게 내 스스로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지나온 거 가지고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라. 지나간 모든 것은 무엇이 됐다. 놔둬. 지나왔잖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활동 패턴으로 뭔가 깨달으면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꿔 계속. 지나가는 미래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안 왔거든. 현실에서 충실하게. 그래서 스님이 이런 이야기도 인연에 의한 인과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발목 요 부분은 노화가 되면 굳어서 그렇다. 근육적 영역에서 또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잠선도 필요하고 식품은 절대적으로. 그다음 비타민 C하고 수분 뭐 늘 얘기했던 거. 저스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트라이 해보라고.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고서 어떤 판단을 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전 사람이 이야기한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화는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부조화, 부자연스러움에서 생겨난 스트레스에 의한 변화가 노화예요. 삶이 뭐 신의 영역에서 조화롭게 산다면 예전에 성경에 나오지 900, 1000살 살 수 있다. 아니면 이 자연계와 이런 그 지구의 모든 중력과 먹는 거, 이 모든 것이 또 마음의 이런 영역이 변화되면서 동화되어 사라진다면 사람의 수명은 200살, 300살 전문 영역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한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책에서 볼 때 그 앞에 정견을 쓴 거 말고 뒤에 부록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록에 지나간 이야기처럼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전에 이렇게 아플 땐 누가 이런 먹었는데 이건 나았더라.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참 재밌지 않아?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먹었는데 이 사람이 젊어졌어. 또 뭐 왕한테 불려가서 뭐 먹었어 하고 뭐 임금도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어. 이런 단순한 스토리처럼 그냥 이렇게 쓱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스님은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참고하면 그게 영상으로 보여지고 들어가서 봐요. 그랬었구나 하고. 이 하트 하다가 손톱이 깨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위에 뭐를 탁 쳐서 스님이 오늘 손톱 깎았는데 아, 행복한 시간을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이 힘든 누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쟁과 같은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도 건강과 이런 영역에서 놓치지 않고 잘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소중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을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는데 스님과 공유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스님을 따라오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의 삶에 만약에 없었다면 조금씩 만들어가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정적인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구나 하고 먹는 것은 스님이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하자고 하는 거예요. 공유. 경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누나, 친구들, 특히 친구들이 제일 그런 영역이 있어요. 좋은 친구를, 또 능력 있는 친구를 만나고 같이 한 세상에서 같은 길을 보고 걸어가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이에요. 선배가 있으면 선배가 후배를 그걸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도 아주 매력이고, 그래서 같이 잘 되는 것, 그걸 공유라 하고 상생이라 하고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추구하는 바예요. 모든 인연이, 스님이 또 바다 가면 이제 바다 산책하면서 또 한번 찍어줄게요. 산과 바다와